네, 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8월까지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는데 사실 지난 3월만 해도 주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논란을 빚은 상황이라 과연 정부의 제도가 또 앞으로의 기조가 어떻게 변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지금 반갑습니다. 일단은 네. 주 52시간제 유지하겠다. 하지만 물론 연장 근로 관리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신축적 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예. 어떻습니까?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그거는 좀 접고 예. 52시간제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 52시간제는 그 법정 지금 이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리 가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죠. 일부 아마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설문조사에서 나왔지만은 일부 직종과 업종에 대해서는 네. 이 주 52시간을 좀 이상 개선해서 예. 기업과 근로자에게 근로 선택권을 주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 생각합니다. 아, 현재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떤 근로시간 개정을 할 때 보통 한 10년 정도, 7년 정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바꾸는 바람에 충격이 그렇죠. 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설문조사를 배경으로 보면 앞으로 저 생각에도 한 뭐 5년 내지 7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견 조사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근로시간 유연하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예. 정부가 처음 국민을 설득하는 포지션 자체가 좀 아쉬웠다. 어떤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사실 뭐 제가 슬라이드 하나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OECD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분명히 낮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 우리 뭐 김설 청년이 하죠. 미래 세대는 독일, 일본, 미국만큼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또 그렇죠. 바람직한 거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하고 있는 이 그 연 근로 시간을 한번 보면 네. 사실 한국도 과거 한 20년 넘게 동안에 꾸준히 감소를 해가지고 네. 지금 미국하고 차이가 별 크지가 않습니다. 아, 우리 근로시간 길다 하는데 하는데 많이 줄었다. 많이 이제는. 줄었어요. 미국하고 차이가 별 없는데 그래요. 아마 우리가 정부가 처음 이걸 하면서 저런 식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만큼 잘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겠느냐.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한정하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아마 인정할 겁니다. 이미 한계에 왔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바꾸는 거는 근로시간 제도의 질적 변화입니다. 이 질적 변화가 바로 이제 이번 이슈였는데 이거의 출발점에 대한 포지션을 네. 정부가 나는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왜냐하면 질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쪽으로 바꿔주면 확실히 줄어요. 왜냐하면 저거 지금 근로시간 차이가 저 이상 주는 거는 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줄여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시작을 했으면 네.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국민들에게서 나온 이 설문조사의 방식을 보면 주 52시간을 하더라도 일부 직종과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개편을 선진국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향은 맞다. 이제 정부는 이거를 뭐 오늘 나와 계시지만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 갈 것이냐.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진국 형태의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요. 최근 6개월 동안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한 사업주의 비중은
14.5%로 나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얘기는 반대로 85% 이상은 뭐 어려움이 없었다. 주 52시간제 괜찮더라. 이런 반응이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개편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래도?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 예.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했나 사실은 지난 2년간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이 설문조사 정도 한 거고 지금 내놓은 안에서는 사실 구체적 내용이라는 걸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종이나 이런 데서는 52시간제와 약간 예외를 둬서 그것도 심지어 이제 노사 간에 어차피 합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정을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2019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당시 이제 민주총은 빠져있으면 한국노총하고 당시 이제 경영계하고 정부하고 합의했던 노사정 합의 내용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시간은 흘렀는데 그렇죠. 달라진 건 없다. 그리고 심지어 시간은 흘렀고 앞에 뭐 이종호 교수님께서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정부에서는 엄청 큰 이슈로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69시간 진짜 하는 거냐 그러면서 뭐 직장인들이 걱정도 한쪽에 있었고 맞아요. 우리 70시간씩 일하면 어떡하냐. 예, 또는 산업계에서는 그러면 52시간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냐? 그러면은 완전히 산업 현장에 이제 근무 시스템 이런 거를 그렇죠. 바꿔야 변동시켜야 되는 되는데. 거냐?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시끄러운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2019년에 경제사회 노동위에서 노사정 합의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랄까요? 어떤 논쟁과 걱정과 이런 들어가는 비용과 에너지는 쓸 대로 다 써놓고 그렇죠. 시민들은 걱정할 대로 걱정해놓고 맞아요. 기업주들도 예를 들면 이 일종의 뭐랄까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해서 불안했을 텐데 그렇게 해놓고 결국은 이렇게 내용 없이 할 거면 저는 차라리 좀 차분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일부가 여전히 이 52시간 상한제죠. 요거하고 특히 아마 제조업 쪽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생산지 쪽에서 네네. 조금씩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업의 규모별로도 준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은 오히려 전체 오히려 제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네.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이미 그런 길들은 많이 열려져 있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당시 합의도 해놨고 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전체 총평을 하면 정부가 그리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이렇게까지 아무 내용도 없이 끌어올 거면 뭐하러 이렇게 국민적 논란을 크게 만들었나 이를 아쉽다. 왜 키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